유병민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따라가 보는 경기정 옛설. 이번 시간은 경기도 노회는 어떤 현안 문제가 있는지, 경기도민들은 또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시는지 알아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옥순 경기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옥순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하정희 수석 부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석 부지부장 하정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먼저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1,400만 경기도민의 삶과 질, 복지 증진을 위해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주는 상인데요. 이렇게 받게 되어서 매우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더욱더 열심히 잘 하라고 주신 상으로 알고 앞으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학교 급식실 문제 우리가 한번 오늘 집중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오신 하정희 부지부장님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조합원들을 만나러 학교 방문도 하고 있고요. 또 급식 현황을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기도 하고 또 학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근로자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학교 급식실 문제를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화면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로 우명을 쓰고 있는 학교 급식실이 위험합니다. 학교 급식실이 각종 사고 위험은 물론 폐질환까지 발생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높은 노동 강도,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등에 노출된 노동자들, 무엇보다 이들의 처우 개선과 작업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경기도 학교 급식실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논의해보는 시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비례대표 김옥순 의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하정희 수석 부지부장과 함께 경기도 학교 급식시설 지원 방안을 살펴봅니다. 오늘 주제는 학교 급식, 특히 급식 종사자분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급식이 없었고 도시락, 놀랍게도 2교시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매직이 연출됐고 했는데 요즘은 다 학생들이 이제 급식을 먹는 낙으로 학교를 다닌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의원님, 우리 학교 급식의 역사 꽤 오래됐죠? 네, 학교 급식은 1997년도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된 이래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지금은 초, 중, 고 완전 무상급식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학생들이 이제 급식을 제공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식단도 짜야 되고 또 뭐 검수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식단은 영양교사나 영양사 선생님들이 한 달 식단을 다 짜서 줍니다. 그러면 조리실에서는 이제 배송된 식재료를 철저하게 검수를 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조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단시간에 많은 양을 조리하게 되므로 이 조리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리 종사자분들은 점심시간에 아이들에게 그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일과가 끝나면 거의 이분들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제 오후에 식판, 오후 청소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든 걸 하루 일과를 잘 보면 정말 이분들이 강도 높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뭐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밥을 만드시는 분들, 부지부장님, 급식실에는 보통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나요? 급식실에는 영양사 또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3개 직군이 모여서 아이들의 밥을 짓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 급식이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요. 예전에는 젊으신 40대 분들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의 이제 정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젊으신 30, 40대 조리사님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그만두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급식실에는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급식실의 노동 강도가 높다 보니까 또 노동자분들이 근육이완제나 진통제를 먹으면서 일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한 2,600명 정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한 2,400명 정도가 근육이완제를 먹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이 급식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환기 개선이 잘 안 되고 환경의 개선이 잘 안 돼서 후드가 고장난 상태로 일을 하시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폐암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들이 들어오면 현장의 일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만두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요. 또 무엇보다도 임금이 작아요. 저희 급식실이. 그러다 보니 이제 임금이 너무 작다 보니까 또 그만두는 상황도 생기고 또 방학 때 월급이 없어요. 저희가. 예, 그렇다 보니까 신규들이 들어와서 방학 때 월급이 없으니 또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약을 진통제까지 드시면서 일을 하신다니까 정말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것 같은데 의원님, 구체적으로 작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그만두시나요? 네, 음식을 해야 하는 조리실의 경우는 조리로 인한 열기와 또한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사투를 벌이다 보니까 이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급식 종사자들이 작년에 폐암 환자들이 발생하다 보니 더욱더 이 학교 급식실 하면은 죽음의 일터로 인식이 되면서 더더욱 이런 사람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듣고 보니까 이 문제가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그 장기화된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공론화가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최초로 폐암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 폐암 산재 인정을 받고 우리가 이분을 만나봤을 때 학교에 후드가 고장 났는데 후드를 고쳐주지 않아서 일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가 20년이 넘게 지금 급식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환기 시설이라든지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개선되거나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 조리hum은 이제 요리할 때 그 발생하는 연기. 저희는 네네 저희는 처음에 그 연기가 이렇게 폐에 안 좋은지 몰랐죠. 그랬는데 이제 이 폐암 산재가 나오면서 이제 학교 후드가 문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가 조리할 때 보면 이게 눈이 굉장히 따갑거나 숨쉬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이게 조리흉 때문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리흉이 폐에 안 좋다는 것도 이 폐암 산재가 인정되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요. 지금도 후드가 고장난 상태로 일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예,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숨쉬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또 맛있는 점심을 위해서 저희들은 또 요리를 하고 있죠. 빨리 시급히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교 급식 종사자의 30% 가까이가 이제 폐결절, 폐암으로 고생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심각하면 이제 사망에 이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나 보상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부장님? 네, 경기도 교육청이 폐암 건강 검진을 22년도에 전국에서 꼴찌로 실시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폐암을 일찍 발견하실 분들도 계셔서 다행이긴 한데요. 폐암 1기를 산재 신청을 하면 출퇴근 인정으로 나옵니다. 근데 기침이 되게 심해요, 폐암 자체가. 그래서 6개월 이상의 휴식이 필요하지만 출퇴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출퇴근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수술을 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와도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쉬더라도 무급으로 쉬셔야 돼서 월급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또 그만두시는 일도 생깁니다. 폐암으로 사망을 하시더라도 산재 외에는 보상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많이 곤란합니다. 자, 우리 또 의원님께서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개선하시기 위해 가지고 지난 행감에서 급식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셨나요? 네, 앞서 드린 것처럼 환기 설비가 매우 중요한데요. 환기 설비가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후드가 고장 났는데도 수리를 수개월 동안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폐암 환자 1기 환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때야 환기 설비를 수리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지난해 2023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255건에 달했는데요. 화상과 넘어짐,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분들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또한 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의 처우가 저렇게 열악하다니 정말 어른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하부 지부장님, 교육부에서는 뭐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환기시설 개선 예산이 책정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기시설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바라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이제 배치 기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통일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배치 기준은 아이들의 급식을 하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배치 기준이 하향되어서 노동 강도가 줄었으면 좋겠고요. 또 환기 시설이 빨리 개선되어서 안전한 급식실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와 방중 생계 대책이 마련되어서 신규 입사자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식 노동자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의 급식을 하면서 정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방금 배치 기준 하향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네, 저희들이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조리 종사자분들이 한 분당 몇 명분의 이제 밥을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소, 중, 고 이렇게 하면 1인당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에 아이들의 밥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에는 50명에서 70명을 한 분당 조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학교가 2배 이상의 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강도가 학교가 훨씬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배치 기준이라는 것이 1인당 몇 명분의 요리를 하는가 하는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현재가 이제 1인당 이제 100인분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또 인력난이 또 추가가 되면은 네. 150명, 200명까지 200명 늘어날 수 정도. 있고 맞습니다. 음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질이 떨어진다기보다 질은 떨어뜨리진 않죠. 그렇죠. 시무사님들의 책임이 있으니까. 힘드시죠, 그 대신에. 예, 힘이 들죠. 예, 그러니 근육이완제를 먹고 진통제를 먹고 일을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재정적 지원은 해드려야죠, 솔직히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의회에서도 급식실 노동자들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의원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 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조례안입니다. 급식 환경 개선과 공기질 관련 그리고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죽음의 일터로 인식되는 학교 급식실의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해당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안전한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번 4월 회기에 발의를 하게 됐고요. 이번 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학교 급식 문제에 관련된 OX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청에 직업병 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부지부장님, 직업병 안심센터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가서 우리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요? 네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직업병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2022년 전국의 6군데의 지방노동청에 직업병 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식실 노동자들의 90%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골격계 질환을 직업병으로 이렇게 인정받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근골격계 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직업병 안심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자율 선택 급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두 분 다 O를 드셨습니다. 의원님, 자율 선택 급식 사업은 뭘까요? 네, 자율선택 급식은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먹을 만큼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나물이나 과일 등을 제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급식 만족도도 높이고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식습관을 길러준다는 건데요. 올해는 자율선택 급식 실시 학교로 250개 학교를 모집했고요. 한 학교당 1,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1년 정도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네,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선택 급식이 단순히 요구르트 맛이나 소스 맛 고르기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자율선택 급식과 상관없이 급식시설 구매에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하는 등 취지에 어긋난 예산 사용도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율선택 급식 취지에 걸맞는 다양한 식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다양한 메뉴를 만드느라 수고하시는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올 한 해 열심히 제가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OX 퀴즈로 급식에 관련된 문제와 해결 방안 한번 저희가 퀴즈로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다루시는 분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개선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특히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하 부지부장님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네, 현재 급식실에는 사람이 부족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신규가 들어오지 않고 노동 강도가 늘어나니 기존 근무자들도 중도 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3년에 경기도 교육청 급식실의 결혼율이 경기도는 500명이 결혼이었고요. 24년 3월 1일자도 405명이나 결혼이었습니다. 또 자율형 선택 급식은 노동 강도나 인력 부족에 대한 이런 대책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에 대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급식실의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 그리고 방중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급식실 인력난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들이 있잖아요. 들어오면 너무 힘든 일에 깜짝 놀라고요. 방학 중에 임금 없는 것에 놀라서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지금.
솔직히 요즘 신세대들이 돈도 돈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하는 근로 환경이거든요. 딱 가서 봤는데 팬이 안 들어간다. 이러면 근무하기 싫죠, 솔직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급식 용역 업체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 어떤 상황인가요? 네. 급식 용역업체 활용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외부인이 학교 급식실에서 제한 없이 들어오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한 대체 전담 인력제 활용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부족한 조리 실무사를 채울 수 없으니 대안으로 외부 용역 인력으로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부 용역 업체의 지원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 부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예전에도 급식을 위탁에 맡겼다가 식중독이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해서 중단되었던 적도 있고요. 근데 급식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용역을 생각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의 한 어느 초중은 급식 노동자들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전원 사표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식을 맡기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위탁 급식을 맡기다 보니 현저히 이제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이 잦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인력을 채용하고 정상화를 시켰어요, 급식을. 그랬더니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위탁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특히 이제 하 부지부장님은 이제 급식 노동자들과 많이 대화도 하시고 같이 이제 근무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을 겁니다. 근데 방금 하 부지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급여 문제, 뭐 방학 때도 돈이 안 나오고 월급이 안 나오고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급식 노동자들의 급여 체계는 일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방학 중에 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겸업을 하려고 해도 학교장이 허가를 해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방학 중에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위험한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위험수당이 너무 적다. 위험수당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요. 무엇보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배치 기준의 하향을 얘기하십니다. 배치 기준이 하향되어야지만 노동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치 기준 하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고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학교의 배치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의 얘기는 다른 공공기관처럼 배치 기준이 하향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정말 뿌듯했다 이런 순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급식을 먹으러 학교에 온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학교에서 말썽쟁이 아이들이 급식실에 오면 정말 모범생이 됩니다. 급식실에서는. 저희 급식 선생님들한테만은 모범생이죠. 급식을 먹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 더 얻어 먹는다던가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항상 우리 학교 급식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저희들은 보람을 느끼죠. 솔직히 저도 이제 학교에 이제 특강을 많이 가면은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초중고죠. 네네. 이제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로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학교 특강은 제가 가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밥을 먹기 위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식실 과밀 문제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3교대 급식까지 하고 있다는 학교도 등장을 했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학생 수가 많은 가대 학교에서 3교대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 공간은 정해져 있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시간에 쫓겨서 밥을 충분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양을 먹지 못하고 비워줘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허기진 배를 다시 채우려고 집에 와서 급하게 또 밥을 먹는 아이들도 있다고 학부모님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교실 배식 같은 배식에서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학교 급식실 시설 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 근로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급식 기구 교체할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런 시설이 이루어지다 보면 예산 낭비도 있고요. 또한 이 현장의 목소리에서 원하지 않는 기구를 들여왔을 때는 이게 고스란히 창고에 다시 들어가던 이런 현장하고 전혀 동떨어진 설치나 기구를 들여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도 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1,46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 급식 기구 등이 잘 구매될 수 있도록 또 이 또한 본인이 의회 차원에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이제 환기 팬 교체인데 숟가락이 50개가 더 들어오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또 의원님은 현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교육행정위원으로 활동해 온 지 2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공동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급식실과 같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늘봄 학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이 산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 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 저 김옥순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슈 시간에서는요, 아이들 먹거리 관련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학교 급식 문제인데요. 이것이 단순히 이제 밥을 하고 밥을 먹는 행동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 입속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환경 개선 문제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지적을 해드렸고 이제 공론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옥순 경기도 의원님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하정희 수석 부지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